안녕하세요. 꾸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제 드디어 결국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3시에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현재 위믹스 298원대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 3시간 정도 상장 폐지 남은 상황에서 우리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코인가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2,250만 원 선을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위믹스의 이제 상장 폐지 확정 기사가 나오고 또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도 어떻게 보면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하락이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께서는 좀 갸우뚱하는 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크게 막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위믹스의 이 상장 폐지가 이제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위믹스 사태와 함께 자세히 브리핑 드릴 테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7시 48분경에 위믹스 기각이 좀 뜨면서 시장에 많은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어제는 한 50%대 하락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30% 정도 더 내려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오늘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가드님께서 지금 현재 위믹스 상황 짚어주실 거니까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결국 결정이 번복되진 않았는데 뭐 예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위믹스 이제 상장 폐지 논란을 앞두고 계속적인 이런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6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또 계속 내려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홀더들이 지금 지갑을 좀 이동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가처분 신청이 이제 첫 심리가 열린 이후로 다시 급등했다가 내려갔다, 급등했다 이런 모습을 진짜 거의 1, 2분 만에 거의 뭐 5분 정도에 막 88%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위믹스에 대한 이제 상장 폐지로 이제 결론이 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다음 이 유통량은 어떤 코인이 좀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화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위믹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작년에 이제 돈 버는 게임이라고 이제 뭐 알려졌던 P2E 섹터들의 지금 상승력이 되게 엄청났었는데 이제 위믹스토인도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4조 원대까지 올라갈 만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장 폐지가 나오면서 그 원인이 뭘까라고 좀 보게 되니까 이 유통 물량이 비롯된 문제였어요. 이 유통 물량이 이제 잘못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닥사 측에서 문제를 좀 제기를 했고 그 상장 폐지의 주 원인은 이제 위믹스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제시했던 좀 이런 유통량들과 실제 이제 유통량이 달랐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데. 자, 그래서 12월 14일 정도 되거든요. 이제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에 닥사에서 너네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각종 이제 내부의 자료들을 이제 오류가 심각하다 또 이제 이 코인 시장에서 보여줄 만한 좀 신뢰성이 문제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돼가지고 위믹스에 대한 좀 유의 종목을 업비트에서 이제 4개 거래소에서 이제 유의 종목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위메이드가 이제 이 간담회를 열고 장혁 대표가 나와서 이제 일방적인 상장 폐지 통보는 거래소에 뭐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제가 지금 이 상황 전체를 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이 상황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요. 이 유통량이거든요. 네. 자, 이 유통량인데 이 유통량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실제 유통된 유통량과 발행량은 어떻게 보면 코인의 시세를 좀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코인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메이드라는 상장사가 있지만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개별의 회사가 있는 건 아니죠. 뭐 회사 있다, 사무실 있다 해도 재무제표를 뭐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입을 할 의무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시세 결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유통량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상장 폐지가 어제죠. 상장 폐지가 나오면서 이제 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비상이 좀 일어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랑 가장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벌였던 업비트나 이제 두나무 측도 법원의 판단을 이제 존중한다 이렇게 짧게 말했고, 위메이드 측에서도 뭐 다시 뭐 방송에 나온다, 이제 장윤 대표가 나온다 했지만 무슨 심심불안 이런 상태로 방송에 출연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충격을 먹은 것 같습니다. 다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메이드 측도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닥사 편도 들어서도 안 되고,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만 좀 피를 보는 이렇게 좀 상황이 나오고 말았는데, 자, 위믹스의 또 잘못이 뭐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자, 이미 상당 부분 발행해 있는 이런 코인들 있죠. 이런 코인들 가지고 자체 락업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락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보호 예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 락업된 물량이 이제 사용되는 거를 이제 유통량으로 이제 산정이 되었었어야 된다라고 좀 하는 게 좀 의견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묶여있던 물량마저 그 물량을 개인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사용을 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득을 가져왔던 게 있겠죠. 그런 자체를 이제 좀 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숨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이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애초에 발행된 순간 이후에 어떤 목적과 그 용도가 생겨서 이 물량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항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도 모든 코인들에게 좀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아질수록 가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서 여기서 계속 싸웠어요. 유통량에 대한 오류, 또 형평성에 대한 오류, 담합에 대한 오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양방에 엄청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단 말이야. 뭐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런데 한 달에 16차례 소명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들만의 이제 대화, 뭐 컨버세이션이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든 뭐든 다 이제 오픈해서 좀 투명성 있게 제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만큼 이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수수료 장사하는 거래소의 일방적 상패 결정은 담합이다라고 했지만, 이런 닥사 측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충족했다. 또 그리고 우리 정부 측에서는 솔직히 이제 힘 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 제도권은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주식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거래소에서 뭐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거래소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측에서의 입김이 아직까지는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아쉽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이 이제 드디어 나왔죠. 예, 뭐 드디어 나왔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고 있었고, 어제도 이제 제가 아나운서님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시 정도에 이제 나오다가 맞아요. 이제 6시 전까지 이 결과 나온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계속 미뤄지고 미뤄졌죠. 제가 계속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네네. 이제 미뤄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지금 내일 발표하나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 가처분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다 해서 모든 상황이 지금 위믹스가 이제 그냥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가처분 신청을 좀 이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이제 권리를 여러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소송을 이제 진행해서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뭐 2년, 3년도 걸 수 있고, 짧게는 뭐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그 전에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임시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이제 보존의 효과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거래는 종료됐고, 지금 여러분들 위믹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카카오 클립으로 옮겨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또 3프로 TV에 출연을 하기로 했던 장영국 대표인데 좀 취소를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현재 뭐 유통량 차이가 정말 큰
5점으로 남겨서 이렇게 상패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코인 유통량과 또 실제 발행량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코인 가격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닥사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현재 유통량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위믹스에서는 고정된 코인, 스테이블 코인인 신규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위믹스를 좀 담보로 사용을 했고 또 자회사 담보대출을 통해서 현금 창출을 통해 위믹스를 좀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제시가 명확하게 안 된 점이 좀 큰 상패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패가 결정이 났는데 현재 뭐 위메이드 주가도 많이 안 좋습니다. 위메이드 아무래도 삼형제라고 해서 주식에도 지금 3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주식 상태도 좀 안 좋죠. 뭐 우리 어제 네. 이제 18시 이후로 발표를 하겠다는 이유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 주가적인 부분을 좀 방어를 하고 싶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방어가 안 됐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어제 장중에 이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어제 하한가가 또 나왔을 거고 오늘 또 하한가가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라리 좀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위메이드도 이번 상장 폐지로 인해서 위믹스의 좀 사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이 흔들리는 자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위믹스 코인이 다시 해외로 상장될 수가 있는 가능성을 네. 항상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해외 상장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또 안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되고 이 위메이드 측에서 갖고 있는 이런 비전이나 이런 여러 게임들을 이제 블록체인 이제 플랫폼인 계속적으로 이제 온보딩하고 계속 이제 가상자산 위믹스를 해외로 상장 추진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위메이드의 이 프로젝트들, 이 게임이 잘 이제 앞으로 좀 진행이 잘 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업에 지장이 없게 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위메이드 측이 잘 지켜주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해외 상장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해외 상장이 진행이 돼도 여기서 이제 보통 상장이 나오면 상장 그 빔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장 빔에서도 우리가 이제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위메이드의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업적 행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정부 기존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이런 이제 기축통화를 믿지 못해서 탈중앙화를 이제 목표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가겠다는 이런 목적을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고 그 아래 그 슬하에 많은 코인들이 현재 나오면서 뭐 상장 폐지도 당하고 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주식판의 제도권은 정부에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있지만 코인판은 아직까지는 거래소의 이런 입김이 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법원이 지금은 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좀 생각을 해서요. 이 가처분에 대한 이제 신청이 인용이 되었다라고 좀 이제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업비트에서 그동안 상폐당했던 수많은 코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번에 유의가 떴을 때 또 이제 가격적인 그 하락이 무서워서 만약에 손절을 치시거나 그런 분들도 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 측에서도 이번에 이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용을 했었어야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거래 종료가 됐고요. 이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제가 이 아까 아침에 캡처를 했지만 이 부분보다 좀 현재 더 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자의 이제 자산이고 각자의 그런 개인들의 이제 소중한 이제 자본이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나는 이 부분에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단기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안 좋아요. 예, 안 좋은데 앞으로 이제 모든 통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발행과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제 앞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재단이나 이게 일부 거래소에서 이게 판단하는 이제 경우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진행되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법적인 근거 마련과 왜 상폐를 했으며 앞으로 어떤 유통 물량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소명을 해서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dak사가 돼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모든 코인들 이제 상장돼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지금 현 시간부로 빠르게 유통량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수정해야 될 코인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의 재단도 지금 빨리 어찌됐든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그런 부분을 빨리 이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위메이드 주가도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이런 플랫폼 사업에서 좀 타격이 좀 안 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상패 빔이 있을지라도 좀 들어가시는 건 좀 비추천 드리겠고요. 현재 뭐 아직까지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니까요. 좀 dak사 측에서도 좀 정확한 규제를 발판으로 나중에 이런 유통량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패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기준점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유통량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위믹스가 상장이 폐지가 됐고 또 다른 코인들도 지금 현재 유통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유통량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드님? 일단은 이제 뭐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유통이 많이 됐던 코인과 이제 아직 유통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코인들의 어떻게 보면 갈 길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비트가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8천만 원을 뚫고 뭐 2억, 3억을 가느니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많고 아니다. 이제는 진짜 고점이다.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얘기했던 부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자 이렇게 말만 했던 걸로 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나는 알트코인도 있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지금 위믹스 사건도 마찬가지고 FTX도 마찬가지고 뭐 전쟁, 뭐 테라루나 다 합쳐서 올해는 정말 힘든 이제 나날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 유통량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도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 유통에 대한 문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그냥 이렇구나라고 이 코인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통될 게 많이 남았구나.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통량이 많이 남았대서 무조건적으로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기 좀 전에는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자료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유통량을 보게 되면은 특히나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2,100만 개죠. 2,100만 개인데 네. 현재 지금 유통이 된 게 이제 1,920만 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채굴이 됐어요. 네, 대부분 다 채굴이 됐고 우리가 2100년도까지 남은 채굴의 물량이 좀 이제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론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채굴돼야 되는 양이 별로 안 남았는데 기간은 오래 남았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까? 희소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 170만 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70만 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에 유통된 물량이 이 물량이다 보니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보기 너무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코인을 이제 좀 판단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유통량이 이렇게 총 공급량보다 계속 작다면 앞으로 나올 유통량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코인의 가격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비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코인 마켓캡, 코인게코, 업비트 이렇게 보시면서 뭐 발행량이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뭐 코인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이 위믹스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출발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최대 주식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나 의무 보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추가 물량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코인에 다 대입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이제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500년이나 이제 상장이 돼서 진행이 돼 왔고, 그러나 우리 코인은 이제 10년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쓰는 이런 방식들을 좀 가져와서 대입을 시켜 보는 이제 선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이 최대 주식수가 있으면 이런 최대 총 공급량이 있고 주식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나올 이런 유통 물량이 있다면 코인도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유통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믹스부터 시작해서 유통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폐가 당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이트 하나 들어가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면 실제 유통량 또 발행량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발행한 거 대비해서 채굴량 2,100만 개가 원래 발행이 되었고 현재 170만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희소성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우리가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유통량을 확인하는 것까지 정말 중요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께서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CBDC와 우리 암호화폐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뭐 달러나 우리 원화 같은 것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행을 한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CBDC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썰전들이 좀 많습니다. 현재 이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CBDC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CBDC와 비트코인이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CBDC냐? 우리가 이제 좀 위믹스가 이렇게 터졌고 또 뭐 유통 물량에 대한 문제가 터졌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근본을 좀 따져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런 유통 물량이 지금 뭐 한 번 해킹도 당하지 않은 비트코인의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개별 알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비트코인이 살아남는 이상 이 시장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살아남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알트들의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런 그 개별 코인들에 대한 뭐 공부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래를 봤을 때 CBDC가 나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CBDC가 이제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가 어딘 줄 아시나요, 혹시? 중국입니다. 중국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이 특히나 이제 뭐 저번 올림픽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이번에 디지털 위안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막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제 나라의 특성상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분과 이제 사용 시간, 이제 뭐 장소, 수량 등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어요. 우리 개인들이 자유롭게 뭐 현금 이런 지폐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공산주의고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기축통화의 달러에 대항을 하려는 좀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보게 되면은 이제 달러를 이제 전 세계 수출 거래를 달러로밖에 못하는 그런 이제 협약이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많은 기름을 이제 오일을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CBDC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는 저는 좀 각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용도로만 좀 사용하게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서로 공존하면서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대한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 뭐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러면 은행이 작동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해요. 우리 전달 시스템 자체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우리 돈을 빼내갈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더라도
비트코인 자체를 여러분들 화폐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금과 같이 좀 화폐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CBDC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좌가 없는 사람들, 이제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10억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CBDC고 또 금융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자금 세탁도 방지하고 뭐 그런 순기능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오늘 어디 가서 뭐 야채를 하나 샀는데 정부에서 그걸 알고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다 감시당하는 기분일 그렇죠.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나 이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CBDC 자체를 우리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이런 공산주의 국가의 이제 권력이 큰 국가들이 먼저 도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와 실질적으로 이제 동일한 신뢰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모든 경로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이제 CBDC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과의 개인과 거래가 또 가능하게 만들 만큼 이제 이 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그냥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CBDC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능들 다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계좌도 없는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CBDC를 도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행에 대한 이런 모든 그 구축을 이제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해야 되고 먼저 가입을 시켜야 되고 거기서 또 CBDC 기술력을 넣어야 되고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BDC를 도입을 해도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크립토 기술이 지금 화폐의 가치가 무너진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잘 쓰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나라 국가적인 화폐가 무너졌는데 은행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게 바로 이 크립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발행 주체 이런 것도 제가 다 정리를 해왔는데 다 똑같아요. 이렇게 뭐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이 됐지만 암호화폐는 아니고 또 우리 종류 국가적 디지털 화폐. 근데 우리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사서 그냥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이제 또 출금해서 그날의 화폐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도대체 왜 없애려고 할까요? 없애지 못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팔 같은 기업들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이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한 이제 트위터도 이제 트위터에 관련된 코인이 나온다. 뭐 도지코인으로 써서 이제 도지에 대한 이제 희망적인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도지가 많이 올랐었던 최근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시 뭐 그거는 그들만의 얘기이고 우리는 지금 얘기해 볼 만한 게 이제 이런 CBDC나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공존을 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 보면은 이렇게 중앙은행과 이런 이제 산업은행의 이제 관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 이제 바로 보내는 그 코인들이 바로 내 주머니로 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이제 나은 국경 간 결제 수단 이렇게 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예, 잘못됐다는 거고, 어느 하나 이제 뭐 더 나은 자산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나쁘냐를 이제 구별할 게 아니라 누가 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임에 적합한가,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쓰임에 적합한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 시스템에 여러분들 사람을 확인하죠. 사람의 이제 아이디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만 우리 비트코인 시장 뭘 확인한다? 이제 암호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이 기능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위믹스에 대한 사태가 터졌고 또 지금 상황은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기술력들을 이제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더라도 미래에 쓰일 만한 기술이 뭐인가, 당연히 이 비트코인 기술이 없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CBDC가 출연이 된 이후에 비트코인과 좀 공존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러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BDC 자체는 이런 원화와 달러, 엔화와 같은 조건으로 좀 발행량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 2,100만 개로 한정된 비트코인보다 또 여러 개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지금의 화폐와 다를 건 없지만 그냥 디지털적인 개념이 좀 들어갔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CBDC가 계속해서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시장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우리 위믹스 상패 소식과 또 CBDC와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우리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여러 개 코인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엑시 인피니트와 그리고 덤 프로토콜까지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두 코인들 요즘에 좀 상승이 많이 보였던 코인인데 엑시 인피니티는 아무래도 P2E 대장 섹터로서 좀 유명한 코인이었지만 현재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었고 지금은 현재 또 랜드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으로 좀 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NFT 쪽으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자, 2부에서는 좀 코인 얘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엑시 인피니티가 이제 이 미믹 사건이 이제 상패가 되기 며칠 전부터는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거래량 자체를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상위 포지션을 거래 대금이죠. 거래 네. 대금이 상위 포지션을 올라왔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체크를 하면서 좀 오랜만에 보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에요. 자, 한 이틀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이제 P2E 섹터에 좀 대장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던 이제 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무리 대장적으로 해서 이제 P2E로 해서 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유저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인기가 쉽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유저가 없는데 뭐 수익 나올 게 네, 없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게임을 해주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인 주가적인 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한 8월, 9월, 10월에서 한번 올라주고 그 뒤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이제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업비트에서 뭐 크로스도 올라왔지만 상승률 1위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줬고 그 1위 올라왔던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좀 지지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좀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엑시 인피니티가 이제 랜드라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랑도 엮이고 있고, 이제 특히나 이제 샌드박스나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이제 이런 코인들과 이제 NFT 쪽으로 또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동남아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 하루 일해서 벌어서 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 게임을 통해서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큰 수익이 났었을 만큼 네. 작년에 이 엑시 인피니티의 이 정말 이 상승세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코인도 상승하고 이 NFT 이 조그만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귀엽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캐릭이래. 네. 캐릭터 하나하나가 이제 다 네. 거래가 되면서 이 NFT 거래가 다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 NFT 시장도 막 이제 막 올라가고 막 불같이 막 올라가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어쩌죠? 좀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좀 하락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최근의 움직임이 어떨까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가는 여러분들 이유 없이 막 이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스캠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뭐 상승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엑신 인피니트 공식 트위터에서 이제 리트윗한 글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희귀 종류의 엑시죠. 우리가 이제 뭐 포켓몬고인가 그런 게임도 보게 되면은 희귀 포켓몬을 잡게 되면 그게 높은 가격인가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네. 진행이 되고 하죠. 그래서 뭐 하는 뭐 피파나 이런 게임 하게 돼도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오게 되면 사람들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네. 희귀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현재 엑시 인피니티가 이제 한 8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조그만 귀여운 캐릭터 하나가 네. 800만 원 이상의 와. 거래가 됐을 만큼 최근에 이제 기대감 자체가 아예 사라졌던 이 P2E 섹터에서 그래도 조금 움직임을 다시 한번 이제 붐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시세가 나왔던 것 같고요. 국내도 지금 이제 뭐 위믹스를 제외하고는 보라나 이런 코인도 좀 나쁘게만 볼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블로그나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어요. 최근에 이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의 좀 움직임 보여주는가 이렇게 봤는데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24시간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한 뭐 6천 개 정도의 이 NFT가 거래가 된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코인을 올려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하나의 엑시들이 다 NFT예요. 그래서 이 엑시들이 이제 네. 서로 교배도 가능하고 이제 이 NFT 플러스 NFT가 또 다른 NFT를 나오는 이런 와. 좀 네.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엑시를 보더라도 이 NFT에 엮여서 이 향후에 이 NFT 시장이 죽지만 않는다면 저는 안 죽을 거라 생각해요. 안 죽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NFT 시장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엑시 인피니티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충분히 넘었을까요? 그 부분도 네. 제가 확실히는 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NFT 시장에 가게 되면은 당연적으로 가격 상승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이 NFT 코인을 제가 오늘 몇 개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올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전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코인이 뭐 스팀 달러라든지 뭐 이 그로스톨 코인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순환 펌핑 쪽으로 올라주고 있고 그에 올라줬던 그 모습에 바로 하락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테마별로 순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이 순환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엑시도 보게 되면은 이 유통량을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많이 공급이 좀 이제 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NFT 시장에 대한 거래량과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은 향후에 봤을 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어제 오늘 나온 오늘은 아니죠. 어제 나오는 이제 이런 상승력일 수가 있는데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시장들을 보더라도 어제 업비트나 이제 바이낸스에서 좀 거래가 될 만큼 전형적으로 이제 편향돼 있는 이제 한국 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뭐 업비트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는 이제 위믹스 코인이 이제 날아간 만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눠져 있는 코인들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업비트가 높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그래도 잘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NFT 시장은 충분히 아직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밑에서 음지에서의 움직임들은 이 시장에 상당히 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거래량 같은 것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이제 일본에도 이제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P2E 섹터를 완벽히 그냥 없애려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차트적인 걸 좀 보게 된다면 자 우리 큰 추세로 좀 보게 되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이제 단계가 나왔다가 계속 이어지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 추세는 일단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엑시인피니티를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단기 추세를 좀 먹고 나오기에는 일단 이런 수렴이나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부분들이 우리가 FTX가 터졌던 이 부분을 깨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반 정도 올라줬다 내려왔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와서 수렴하다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인 만큼 손절가는 항상 짧게 잡으시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요. 호재들이 있고 또 이런 뭐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 제도권 자체 일본에 이제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엑시인피니티에 대한 여러분들 이 코인을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매 임하시게 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엑시인피니티는 인구가 많은 동남아 지역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뭐 직접적인 호재보다는 아직까지 NFT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본 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엑시인피니티가 단순히 P2E라는 랜드에서 좀 메타버스 요소를 좀 결합을 시켰고요. 또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이 수천 달러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입증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코인 시장 계속해서 순환적인 펌핑 보여주고 있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뭐 웹3나 한국계 코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상승을 보여준 테마가 또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엑시인피니티라는 좀 대표성을 가진 종목 중에서 좀 침체되어 있는 현재 메타버스 테마 다시금 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을 때는 현재 손절가 또 짧게 잡아가시고 양봉에서 음봉 또 양봉에서 또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서 또 일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유망한 코인으로서 오늘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덤프로토콜 살펴볼 텐데요. 덤프로토콜도 이번에 엑시인피니티와 상승 좀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좀 힘든 장에서도 좀 버텨준 코인인데 사실 시총이 많이 낮습니다. 덤프로토콜은 좀 어떤가요, 가든님? 덤프로토콜 여러분들 좀 홀더들이 이렇게 막 네. 좀 막 신나지 않을 좀 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P2E라고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좀 다른 개념의 P2E거든요. 그래서 여기 게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도타나 배틀그라운드, 뭐 월존 이런 것, 콜 오브 듀티죠. 예, 콜 오브 듀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게임은 제가 해봤습니다. 예, 이 게임 콜 오브 듀티 아직 어렸을 때 해봤고 이제 특히나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되게 재밌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자, 이제 이 코인이 뭐냐면 이제 이런 PC 게임 이용자들한테 토너먼트 대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으로 월 이용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나쁜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게임을 이제 즐기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준다.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많은 수익 창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승리하고 뭐 스테이킹, 뭐 코인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P2E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과거에 이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옆에 퍼스트 블러드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이 코인이 그대로 그냥 재상장을 한 겁니다. 이름 바꿔서 상장 폐지가 당했던 코인을 뭐 이름을 바꿔서 재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상폐를 당한 코인이 이름이 둔갑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른 마스크를 쓰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혀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덤프로토콜을 보게 되면은 상폐가 된 이후에 토큰 수합으로 이제 다시 상장을 한 거예요. 이게 상폐가 당하고 토큰 수합으로 이제 다시 재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e스포츠 우리나라 e스포츠가 강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코인이 유망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 계속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이 숫자 올라가고 이제 앞으로 좀 계속적인 발전을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멈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이 일을 안 하고 그 재단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방치만 하는 코인들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업비트에 대한 거래량이 99.97%입니다. 전형적인 한국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위믹스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그래도 위믹스는 상장사가 있고 위메이드는 상장사가 있고 어떻게든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이제 긴 이제 소송으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인데 이 덤 프로토콜은 과연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유통량에 대한 이제 문제가 불거지거나 만약에 이제 이런 업비트에 대한 대부분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들이 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어떤 호재를 잇고 올라간 게 아니라 업비트에 있는 세력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끌어올렸다 내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코인들보다는 이렇게 시총이 굉장히 가볍고 이런 것들을 끌어올렸다가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의 유입시키고 다시 빠져나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엑시나 이런 것들은 엑시 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다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덤 프로토콜과 비교해 봤을 때는 자사 게임도 아니고 자사 게임도 아니에요. 타사에 있는 이제 게임을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뭔가 수익을 크게 끌어낼 만한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 네.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상시장 시장이 어렵습니다. 가상시장이 어려운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우리가 그나마 홀딩하고 버틸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잘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덤 프로토 코인을 여러분들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이런 상승이 나오더라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좀 절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덤 프로토콜은 퍼스트 블러드라는 코인에서 좀 이름을 바꿔서 상장이 폐지가 됐다가 다시금 재상장한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상폐 후에 토큰 수합 후에 또 재상장이 되었던 것인데요. 지금 봤을 때 재단의 움직임이 좀 없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코인들 좀 조심하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덤 프로토콜은 현재 지금 세력들이 지금 가끔씩 올려주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전형적으로 한국계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9.9% 정도의 그런 거래량이 보통은 다 업비트나 이런 우리 국내 쪽으로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인으로 확인이 되고요. 현재 덤 프로토콜 위믹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위메이드는 어쨌든 상장 회사가 있고 그 유통량, 발행량에 대해서 소명한 의지가 좀 보였었는데 덤 프로토콜이 만약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수익을 끌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보여드릴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